이제 선검사 반복 구조가 어떻게 스위프트로 표현되는지 아까 살펴본 예제 5.2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for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while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번째 삼각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먼저 triangular number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그 triangular number에 초기값 0을 대입해서 앞에서 배운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n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고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코드가 반복문을 표현한 코드인데 전 시간에 본 선검사 반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복 구조를 저번 시간에 배운 반복 구조의 순서도와 함께 보면서 어떻게 코드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을 나타내는 while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순서도를 살펴보면 순서도에서 맨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반복 제어 변수 초기값 설정의 부분인데 코드로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정수형 변수로 선언한 n을 1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n을 반복 제어 변수라고 지칭합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 진입 조건 검사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식은 우리가 보지 못한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연산자는 수학 시간에 배운 이 기호와 같은 의미로 20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 반복 구조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구조 안에서 처리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triangular number 플러스는 n은 이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코드의 축약 부분에서 살펴본 코드인데요. 풀어보면 triangular number는 triangular number 플러스 n과 같은 코드입니다. 즉 triangular number라는 변수 값에 n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더하고 이를 다시 triangular number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코드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반복문의 몸체 부분으로서 계속 반복되어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복 제어 변수 내용 변경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누적으로서 변수 n에 1의 값을 더하고 그 값을 다시 n에 넣어서 계속 반복하면 상수 1만큼 증가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 구조 밖에서 처리할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프린트를 사용해서 트라이앵귤러 넘버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각 부분을 매치시켰으니 이제 반복 구조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은 1로 초기화가 돼서 첫 번째 반복문이 실행할 때 n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반복 조건을 보면 n이 200보다 같거나 작으면 입니다. n은 지금 1이기 때문에 1은 200보다 작아서 반복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럼 참이기 때문에 반복 구조 안에서 처리할 내용인 이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코드는 이 코드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트라이앵귤러 넘버는 0으로 초기화됐고 n은 1이기 때문에 0과 1을 더한 값인 1이 왼쪽에 있는 트라이앵귤러 넘버 값에 대입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반복문이 실행될 때 트라이앵귤러 넘버에는 1의 값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복 제어 변수 내용 변경을 보면 n은 n 플러스 1인데 지금 n에는 1이 들어가 있고 1 플러스 1은 2이고 왼쪽에 있는 n의 값에 2가 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반복 진입 조건 검사인 이 코드가 다시 실행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n이 2이기 때문에 n은 2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반복할 때는 n이 2가 되겠죠. n이 2이기 때문에 2는 200보다 작아서 조건에 부합하고 참이어서 다시 이 부분이 실행되어 트라이앵귤러 넘버 값은 전에 저장된 대로 1이 되고 거기에 지금 n에 저장되어 있는 값인 2가 더해져서 트라이앵귤러 넘버는 3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반복문이 실행될 때 트라이앵귤러 넘버는 3이 되죠.
그리고 다시 반복 조건을 검토해서 n은 3이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2 플러스 1은 3이 되고 다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n에 들어있는 값이 기준이 돼서 n이 20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즉 n은 반복 조건이 판단할 기준이 되어 그래서 이를 반복 제어 변수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의도한 반복 횟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 제어 변수인 n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n이 계속 누적되어 201이 되면 n이 201이 되면 반복 조건인 n이 2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에 부합하지 않고 그러면 반복 구조를 탈출해서 반복 구조 밖에서 처리할 내용인 ns로그를 실행해서 트라이앵귤러 넘버의 값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트라이앵귤러 넘버의 값은 n이 201이 될 때의 201 될 때보다 앞인 n이 200일 때 트라이앵귤러 넘버의 값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 트라이앵귤러 넘버는 반복 구조를 계속 실행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온 삼각수가 됩니다. 이를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첫 번째 반복 부분에서는 이 부분의 합이 트라이앵귤러 넘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오른쪽 트라이앵귤러 넘버가 되고 n 값인 2를 더한 값이 이 코드에 의해서 왼쪽 트라이앵귤러 넘버가 됩니다. 다시 반복하면 이 부분이 오른쪽 트라이앵귤러 넘버가 되면서 계속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면 1부터 누적된 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의도한 삼각수를 구하기 위해서 트라이앵귤러 넘버 변수에 쓰레기 값이 담겨져 있지 않고 0부터 시작하기 위해 0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제를 실행시켜 보면 예제가 실행된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200번째 삼각수의 값이 이렇게 맞게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while문의 문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살펴보면 반복 조건을 평가해서 참이면 바로 밑에 따라 나오는 반복문의 몸체가 실행된 다음 다시 반복 조건의 식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반복은 반복 조건을 평가한 값이 거짓으로 평가될 때까지 되풀이되고 반복문을 탈출하여 다음 코드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해보면 반복 구조는 반복이라는 방식을 쓰기 위해 반복 제어 변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반복 조건에 따라 판단한 다음 반복을 하고 그 반복 구조 안에 반복할 내용을 위치시켜 원하는 만큼 반복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while문을 이용해서 선검사 반복 구조를 코드로 나타내 보았는데 단순히 반복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 사용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스위프트는 for인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while문을 for인문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for인문은 반복 횟수에 초점을 맞춰서 반복을 좀 더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or인문의 반복 형태는 in 다음에 나오는 숫자의 범위만큼 반복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n에 1부터 200까지의 숫자가 차례로 n으로 대입되면서 200번의 반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10으로 바꾼다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차례로 n으로 들어가면서 10번이 반복되는 형태인 것입니다. 이는 while문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while문은 반복 조건이 존재해서 조건에 부합하면 반복되는 형태에 적합한 반복문이고 이에 반해 for인문은 조건보다는 그 반복 횟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복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이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 혹은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운 피연산자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연산자들을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 피연산자들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관계 연산자 혹은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교 연산자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부분과 비슷합니다. 먼저 이 비교 연산자들은 모두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면 먼저 이 부분부터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산술 연산자인 플러스가 먼저 평가되어 B 플러스 C가 평가되고 이 값과 A의 값을 비교하여 비교 연산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교 연산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등호가 두 개가 붙어 있는 비교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인 등호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호를 두 개 쓴 코드와 이 한 개 쓴 코드가 있는 경우 이 코드와 이 코드가 있는데 먼저 앞에서 그 등호를 두 개 쓴 코드는 같을 때를 뜻하고 대입 연산자는 말 그대로 대입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느낌표와 등호를 조합한 이 기호의 뜻은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기호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나머지 연산자들은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둘 간의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즉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를 뜻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의 구조를 스위프트 문법에 맞게 while문과 for문으로 나타내보고 또 비교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의 몸체를 여러 줄로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